개인회생 절차, 서울회생법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회생법원 1층 민원실에 가면 접하게 되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안내지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개인회생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안내지 후면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브로커를 조심하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들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 브로커란 무엇인가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니면서 대출회사의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팸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회생을 권유하고 비싼 수임료를 챙기면서 불법을 조장, 추가 대출을 알선 권유하는 등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브로커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커들은 대부분 사건 유치만을 목적으로 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이런 곳에 개인회생 신청 대리를 맡길 경우 자칫 비싼 비용만 지불한 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자신의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개인회생 사무실의 수임료 대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언론 보도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회생 브로커의 덫. 피해자 수임료 대출 이자만 50만원. 회생 중 빚만 더 늘어.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 대출 불법 소개. 자, 그럼 수임료는 낼 수 있어요?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박모 씨가 얼마 전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들은 말이다. 박 씨는 최근에야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 대출을 소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회생 파산 신청자들이 활동하는 카페에서 관련 글을 읽은 것이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수임료 대출을 받은 상태. 설마 하는 마음에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사무장의 강경한 반응에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누군간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이런 거 다 옛날 이야기 아니니까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게 있나요? 라고. 참고로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2019년 9월 26일자로 실었던 기사입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수임료 대출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법관도 아니고 수임료 대출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저는 그런 건 몰라요. 다만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출, 그것도 저렴한 대출이 아니라 24%의 대부업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운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개인회생 신청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방해가 되는 행위들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법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거나 매뉴얼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송 위임 관련 항목. 무자격자가 형식상의 대리인만 내세우고 개인회생 사무를 취급한 경우, 신청 대리인 측 상담자를 통해서 수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부회사와 대출 계약을 한 경우, 수임료 미지불을 이유로 채무자 동의 없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브로커 개입 정황이 있는 경우. 아까 그 안내지 내용이나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보여드린 내용만 보아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진행할 때 수임료 대출을 소개하고 그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가
근절하고 있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법원 차원에서. 자, 그러면 현 상태는 어떤가 좀 볼게요. 여러분의 현실. 자, 언젠가 제 유튜브 이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거든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변호사님이 조금 유명한 분이시라 바로 계약을 해버렸네요. 영상을 보니 제가 비용 지불한 게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드 한도 남은 걸로 수임료 일부 결제하고 수임료 나머지는 수임료 대출을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보고 나니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마음만 급해져서 진행을 한 게 아닌지. 대부분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다 다급한 상황에 성급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다른 거 좀 볼게요. 언젠가 저에게 메일을 주셨던 분이거든요. 인터넷을 통해 어디 변호사 사무소에 연결되어 채권수 9건 200만원의 계약, 20만원은 계약금을 주었고 잔금은 어디 대부와 6개월 계약으로 사건 진행을 하시게 되었대요. 다른 거 좀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 실시간 방송에 오셨던 분이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총 220만원을 주셨던 거예요. 계약금 10만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대부 업체를 통한 대출을 통해서 수임료를 지불을 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야기 하실 때 저는 좀 느낌이 오는 사무실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특정 사무실 상호를 제가 언급은 안 하니까 뭐 간단한 스무고개 하듯이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예상하고 있던 사무실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좀 놀라셨습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대충 알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수임료 대출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수임료 대출 이자가 뭐 3%, 5%짜리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보여드릴게요.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명, 수임료 대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자는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이고 개인파산자는 개인파산 수임료 대출인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자율 보세요. 24%입니다. 최고 이자율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상환 조건 나오고 여기 채권자에는 그 대부업체가 들어가는 거고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부업체의 사업장 주소지를 보게 되면은 서울특별시 서초 서초대로 어디 쭉 나오잖아요. 그냥 서초동 메카입니다. 그냥 개인회생 그 이제 업자들이 모여 있는 그 동네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고 뭐 어쩌고 뭐 계약서를 쓰긴 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나오잖아요. 위임장, 법무법인 어디, 그리고 채무자 도장 여기 찍히게 되는 거고.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게 대출을 실행해갖고 대부업체에서 그 대출을 실행한 돈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 그 사무실 계좌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작 내가 대출을 실행을 했지만은 나는 그 돈을 못 봐요. 그냥 전액이 일시불로 개인회생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어떠한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은 취소 환불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피곤해져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무실이라면 이렇게 대부업체를 통해서 수임료를 일시불로 내게끔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3개월에서 한 5개월 이런 정도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고 그 업계의 업무 관행이나 어떤 이제 나쁜 관습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만 급하고 연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른 곳과 비교해보지 못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무실에 연결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제가 나름의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이런 사무실을 안 만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든 방문이든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임료 대출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세요. 수임료 대출 이야기하는 사무실이었다면. 와우. 그리고는 그냥 이제 예쁜 회생 많이 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두 번 다시 안 보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난처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미 수임료 대출 실행해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괜히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불안해 하시거든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는데요. 이미 그 이제 여러분 사건이 법원에 접수가 된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차분히 그냥 사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회생이라는 게 뭐 수임료 대출을 진행하고 뭐 어떻게 했을지라도 일 처리하다 말고 도망가거나 혹은 뭐 그냥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안 하는 엉뚱한 사무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개인회생의 결과는 신청인 상황에 맞게끔 적당히 이제 나와야 될 게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의 할 일만 똑바로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그 수임료 대출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불안해하고 찝찝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그냥 차분히 여러분 사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다른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잘 모르고 수임료 대출을 실행해서 사건 진행하시지만 아직 법원에는 접수를 안 하신 분들, 그래서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단계이거나 뭐 이런 정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취소 환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전에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어느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 실행해서 사무실 통해 개인회생 진행을 하고 있던 분이에요. 법원 접수는 아직 아니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차하셨던 거였고 수임료 대출이건 뭐건 간에 개인회생 자체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회생을 통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취소를 하고자 하셨던 분인데 사무실이 이제 강경하게 나오죠. 아까 뉴스 기사 보셨잖아요. 읽어보자고요. 수수료 대출금은 다음 달부터 납부라서 계약금 10만 원만 입금한 상태에서 취소하겠다고 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당자분이 화내시면서 자기 퇴근해야 한다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셨네요. 이미 대출한 거라고 취소 안 된다고, 회생 접수 취소만 되고 수임료는 환불이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미 부채증명서까지 뭐 끊고 뭐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확실하게 정말로 취소 철회하시겠냐고. 이게 왜냐면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예의도 아닌 거죠. 그냥 뭐 일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내가 변심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사무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싫어하는 게 맞잖아요. 이분이 아마 그냥 다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뭐 도와드리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임료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글 좀 볼게요. 이분 이야기 하시는 게 네, 취소하려고 마음 굳혔습니다. 부모님께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대출을 관해서 털어놓고 대책을 세우려고요. 만약 수임료 환불 안 해준다고 하면 그냥 제가 부담할 생각으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대출업체에서 문자 보낸 거 보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설령 취소가 안 돼서 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 본인이 그냥 갚게 될지언정 전액을 그래도 개인회생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본인 의지가 확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는 대출 철회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출 철회권. 그 내용 좀 보고 갈게요. 자,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는 자료인데요.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합법적으로.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대부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부회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일부만 되는 거여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오잖아요. 대출 숙려기간 14일 중 대출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대출 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분께. 이분도 이제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사무실에다 다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죠. 사무실에서 노발대발하고 난리 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분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제 블로그 와서는. 여기 보게 되면은 정말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일 정도로 걱정만 했는데 담당 사무실이랑 잘 연락해서 다행히 계약금 10만원을 제외한 얼마 대출은 없던 일로 해결하였습니다. 알려주신 대출 철회 신청 덕분에 담당 사무장이라는 사람도 더 이상 화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환불은 어림도 없다는 듯이 화내고 소리치면서 전화도 그냥 끊어버리시더니 제가 대출 철회 신청이 2주 이내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신청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니까 오늘에서야 전화와서 대출은 없었던 걸로 해주시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부채증명서 발급되고 하면 일부 금융사들 거래를 중지를 해버리거든요. 신용카드도 사용이 정지가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하나씩 다 해결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도 카드사 전화하셔가지고 부채 확인서랑 취소하겠다는 서류를 보내면은 카드사에서도 다시 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안내를 받으신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 정말 채무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해주신 조언 아니었으면 아무 대책 없이 당하기만 하고 울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을 통해서 사무실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법원에 접수 이전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 사무실과 상관없이 그 대출을 실행했던 그 대부 업체와 그냥 대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실에 그냥 서류 검토나 최소한의 어떤 그 일정 비용 상담료 삼아 어느 정도의 그 페널티는 여러분들도 감수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냥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수임료 대출의 적법성 여부 저는 모릅니다. 다만 보편 상식 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의견, 제 주장만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너무 다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처신하십시오. 힘내세요, 여러분.